마지막 내용은요. 왠지, 왠지 이런 거 나올 것 같다. 쎄했는데, 아, 역시나 또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건 진짜 다뤄야 돼요. 자, 이건데요. 네옴시티 호재를 탄 한미글로벌 자사주 팔아서 290억 원의 대박. 아, 한미글로벌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원래는 한미글로벌이 얼마냐? 9,470원 정도, 9,470원 정도 하던 기업입니다. 주가가 9,470원 정도 하던 기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6월 달이죠. 불과 5개월도 안 돼가지고 48,900원까지 날아갑니다. 얼마입니까? 9, 7, 9, 6, 9, 5. 5배가 넘게 날아가죠? 5배. 예, 주가가 5배. 별이 5개가 아니고 주가가 5개. 5배 올랐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안 됐잖아요. 불과 4개월 만에. 불과 4개월 만에. 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저는, 이번에 어쨌든 이제 290억 원이라는 돈을 얻게 됐잖아요. 290억 원이라는 돈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자사주 팔아서. 자사주를 팔아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봐 몇 개월 전에 제 환경방송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는 공매도 가지고 제가 입에 거풀 물고 진짜 칼을 휘둘렀는데, 올해는, 올해는 제가 좀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자사주 메이프 소각. 네. 이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자사주 메이프 소각에 대한 얘기를 오죽 많이 하면은 우리 해수 앵커님도 기억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기사 나오면은 자사주 매입 내왔다. 그럼 소각 얘기까지 같이 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자사주를 매입한 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아직도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호구로 보이나? 이건 한미글로벌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대다수의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사주 매입하고 나서 소각 안 하고 그냥 자사주 들고 있는 사람들. 그런 기업들 다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정말 예전에는 잘 모를 때는요. 저도 잘 모를 때는 자사주 매입하면 무조건 호재여가지고 주가가 날아가니까 막 무조건 좋은 줄 알았어요. 기업이 그만큼 우리 회사 주식에 자신이 있나 보다. 네, 우리 회사의 주가의 미래에 대해 자신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지. 자사주 매입을 저 위에서 하는 기업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사주는 항상 바닥 찍고 내려가고 종목들 막 주가 떨어지고 급락하고 이럴 때 자사주 매입하거든요. 한 번도 고점에서 자사주 매입하는 인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그런 기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자사주 매입을 바닥에서 많이 했죠. 제가 10월달 지수 어렵고 우리나라 시장 어려울 때 자사주 매입 많이 들어왔잖아요. 불과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제가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각까지 같이 하십시오. 그래야지 진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자사주만 매입만 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자사주를 매입하니까 이거 되게 좋은 거네. 예. 되게 좋은 거네. 야, 이거 지금 얘네들이 뭐, 자기네들 주식에 지금 뭔가, 예, 자신감을 가지고 있나 보다. 사실, 여기까지만 되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개인 투자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취하려면은, 자사주를 매입하고 나서, 소각까지 완벽하게 해야지, 정말 개인 투자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다, 어떤 액션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한 기업들이 좀 되게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되게 아쉬운 것 같은데, 일단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시간이 난 김에. 아무튼 한미글로벌, 이번에 이해는 합니다. 임원들도 매도를 많이 했대요. 예, 임원들도 매도를 많이 했대요.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치면은 오히려 바닥에서 매수를 많이 했어. 그러면 오케이. 뭐
우리가 단순히 그냥 봤을 때, 이 회사 주가 싸긴 싼가 보다. 임원도 사고, 자사주도 사고 다 사나 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임원이 개인적으로 매수하는 건 좀 달라. 자사주 매입은 그 회사의 돈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제가 맨날 자사주 매입 소각 얘기 맨날 했죠. 이거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원래 이걸 설명할 생각은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방송할 때 제 방송은 목표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고, 이제 하루에 딱 하나씩이라도 배워가시면 될 것 같다. 물론 제가 5일 동안 항상 다른 내용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오늘은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목은 김선영이가 이번에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에 대해, 네, 또 강조하는가?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ROE 있죠, ROE. 자기 자본 이익률, 자본 이익률. 이거는요, 저는 어떤 분이 대표님 자기 자본 이익률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제가 보통 설명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본 가지고, 보통 이제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이죠. 잠시 후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 순수히 내 돈 가지고 얼마를 이익을 내느냐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통 기업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더하기 대출 땡겨가지고 자산을 좀 늘린 다음에 그거 가지고 수익을 내죠. 근데 어차피 빌린 돈은 이제 이자도 줘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빼고 순수히 내 돈 가지고 얼마나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냐인데, 저는 ROE를 좀 다르게 봐요. 이거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ROE는요, 주주 돈에 대한 수익률이에요. 주주 돈에 대한 수익률. 자, ROE 보통 이거는 이제 Return on Equity라고요. 자, 다 써드려 볼게요. Return on EQUI 맞죠? TY. 네, 이건데요. 주주 자본 이익률 보통 이제 아이고, 주 자본 이익률 이렇게라도 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잘 보세요. 보통 이 BSIS 옛날식으로 이제 BSIS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재무 상태표죠. 재무 상태표. 예전 이름으로는 대차대조표. 여러분 왜 BS라고 불렀잖아요. 옛날 BSIS 불렀잖아요. 예. 재무 상태표. 이거를 재무 상태표로 불러보고요. 이 오른쪽 거를 손익계산서. 인컴 시트죠? 아이고. 지금도 포괄 손익계산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써요. 그냥 근데 너무 길어지니까 칸이 좁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쓸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IS, 인컴 시트라고 불렀죠? 예전에는 이제 BS, 이제 부기로 배우셨던 분들,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는데, 대차대조표. 저는 이제 IFRS를 딱 넘어가는 시기에 이제 저도 이제 그때 해가지고, 두 개 다 용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S 보통 밸런스 시트 해가지고 대차대조표, 그 재무 상태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리고 옆에 건 IS, 이제, 인컴 시트죠? 인컴 스테이트먼트였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손익계산서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보면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최대한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또 김성현 또 내가 모르는 또 부기한다 또 다달아 이러지 마요.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안 어려워요. 한 번만 이해하면 됩니다. 한 번만. 두 번까지도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딱 이해하면 됩니다. 자, 요거잖아요. 보통 보면은 이제 계정이라고 하죠. 뭐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자산, 에셋이라고 하죠. 자산은 아이고 왜 이래. 오늘 왜 이렇게 글자가 안 써지죠? 한글도 안 써지고 영어도 안 써지고. 자본과 부채. 네, 부채의 합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매출. 그리고 여기 이제 비용, 보통 이 비용이라는 걸 쓰죠. 재무제표 할 때 비용, 그리고 이제 순이익. 자, 이런 식인데요. 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고, 연결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이게 이겁니다. 자본에서 이제 순이익, 이걸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보면은 자사주를 보통 일반적으로 자사주 소각 비용을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익잉여금 실제로 정말 남아있는 순이익에 대한 잉여금을 통해서 이제 지불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이익을 줄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 그 비용 자체를 이익잉여금,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지불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익잉여금이 줄어들면 자본이 줄어들겠죠? 자본이 줄어들면 뭐가 돼요? 그러면은 ROE가 개선이 돼요. 그럼 지배구조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 확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자사주 소각은 이제 현금이 기업 내외부로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내부로 이동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만큼 주식수가 줄어들고 시가총액은 똑같아. 시가총액은 똑같은데 이제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주식당 가격이 상승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보통 보면 여러분들 시가총액 계산할 때요. 자, 시가총액을 계산을 할 때 이거는 뭐로 합니까? 총 주식수, 발행 주식수죠? 총 왜 이렇게 글자가 크지? 주식수 곱하기 뭐예요? 현재 주가? 그죠? 이걸 합니다. 시가총액을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는 총 발행 주식수에다가 현재 주가를 곱해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은 장중에는 몇 초마다 바뀐다.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가가지고 이제 자본금이 줄어들어요. 자본금이 줄어드니까 어쨌든 기업의 재무구조가 이제 개선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주가는 만일 예를 들어서 이제 픽스, 장 끝났다 할게요. 1,000원이라고 볼게요. 그냥 주가를 픽스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발행 주식수가 100주였다가, 아니죠, 10만 원이면 1000만, 10만. 맞죠? 100주였다가 이거를 이제 소각을 합니다. 자사주를 소각을 해요. 그래서 80주로 바뀝니다. 80주로 바뀌면은 잘 보세요. 원래는 한 주에 1,000원이었다가 곱하기 100 해가지고 1,000원짜리가 100주 할 수 있고 맞죠? 1,000만, 10만 맞죠? 예. 1,000원짜리가 100주였으니까 10만 원이었어요. 시가총액이. 근데 이 주식을요, 요거를 삑 해서 80주로 바꿨대요. 그러면은 80주에다가 1,000원이니까 얼마입니까? 8만 원이 되죠. 근데 뭐가 바뀌면 안 된다?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거는 픽스가 돼야 되는 건 뭐다? 시가총액. 이거는 바뀌면 안 돼요. 시가총액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주식수가 80주가 되잖아요. 주식수가 80주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바뀌겠습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겠죠? 얼마입니까? 한 1250원 정도로. 예, 1200한 50원 맞나요? 잠깐만요. 계산해 볼게요. 한 주당 어디 갔니? 잠깐만요. 정확하게 계산해 볼게요. 1250원 맞죠? 맞을 거예요. 125원? 125주인가? 잠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1250원이겠죠? 잠시만요. 이것도 틀리는 거 가지고 또 되게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자, 10만원. 10만원을 80주로 나눠내죠? 1250원 맞네요. 자, 그러면은 한 주당 원래 1,000원이었던 주가가 1250원까지 올라가요. 그럼 당연히 주당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래 한 주를 1,000원에 들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자사주를 이렇게 소각을 때리니까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시가총액이 픽스된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1,000원의 주식의 가치가 얼마가 돼요? 1,250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끝. 끝. 이렇기 때문에 완벽한 주주 친화 정책을 하려면은 자사주 매입을 한 다음에 소각을 해서 그만큼 주식수를 줄여줘라.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간다.